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동안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먼저 전화번호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번호가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 지금부터 이 번호로 상담이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 상담도 가능하죠.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그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월요일장 시장이 분위기가 미국보다는 좀 좋지 않았어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0.1%가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 하락으로 이 전환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소폭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대신에 떨어졌죠. 1.4%의 하락이 나왔고요. 7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과는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매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가 월요일장, 오늘장 하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들이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매번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겠지만요. 이번 주는 다음 주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죠. 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또는 동결될 것인가. 만약에 동결된다고 한다면 또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라도 좀 나올 것인가. 자, 이런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또는 동결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죠. 바로 물가 지표. 먼저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주 후반부에는 고용보고서 역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연준에서 고용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지표들이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발표되는 이 지표들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M7 기업이라고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이끌었던 M7 기업들. 애플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세 종목이 바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느냐, 또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망은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영향을 받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 이번 주에 실적 확정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모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변동성을 좀 유발시킬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가 그런 장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는 연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미국장이 그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연준을 대하는 태도가 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힘이 그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장 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는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와 이번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조정도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확인하고 나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이번 주는 좀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흐름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요.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CLC 인터내셔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41,500원에 45%.
41,500원에 45%요. 예, 예. 자, 이게 지금 매수를 하신 지가 많이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달에 하셨나요, 혹시? 예, 3월 21일 날 했습니다. 3월 21일 날이요. 예, 탁탁 올라갔을 때 하셨네요. 그러고 조금 차고 나서 조금 오르더만 뭐 그 뒤로는 뭐 조금 계속 떨어지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회사를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뭐 화장품이고 뭐 중국 뭐 항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샀는데 네. 또 매각설도 있고 뭐 그렇어요. 어찌된지 아. 몰라도. 화장품 관련주들, 그죠? 예.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예. 회사도 지난번에 3월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예.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이라는 게 있어요. 색조, 예. 이제 색깔을 띠는 화장품이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ODM이라는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ODM이라는 건 어떤 화장품을 이런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그 화장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 데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ODM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CNC 인터내셔널도 ODM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대표 우리나라 ODM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ODM 쪽은 지금은 이제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CNT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예,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빠져 있을 때는 이제 이 뉴스들이 좀 나왔었어요. 1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그런 이유로 좀 내려왔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 기업의 주가는 매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 회사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요. 저는 그냥 이제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43,000원 정도까지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세요. 그럼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43,000원 매수가가 딱 이제 매수가가 41,500원이니까 42,0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럼 500원 정도가 너무 이제 더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그때부터 좀 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43,000원까지 분할로 계속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서 탈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매각설이 있고 이런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매각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한번 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마치 매각과 관련된 뉴스가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 그래. 네. 예. 지금 ODM 쪽에 대한 뉴스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매각에 관련된 뉴스는 이제 직접 보셨어요 뉴스를? 아니 그 사고 나서 엄마한테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고 주식이 또 모르더만은 그 이후부터는 뭐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만약에 매각설이 있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던 아마 3월달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사셨던 것 같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도 매각 관련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면 제가 그걸 보고서 얘기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뉴스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대응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4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4만 원에 20%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작년 한 가을? 오래 기다렸네요. 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목표까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호텔 신라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이유는 확인하셨죠?
예. 네. 지금 이제 2분기에 면세점 쪽에서 이제 사업이 또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뉴스가 네네. 좀 있었는데 이 가을 예. 때부터 기다리셨다면 좀 오래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예. 혹시 하신 건가요? 그건 없었고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 11월 정도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오, 다행히도 오래 끌었는데 어쨌든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봐도 예. 호텔신라의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싸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예.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네. 이제 실적만 좋아지면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제 네.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런 이제 호텔신라 같은 회사들은 이게 중국에 대한 뉴스를 좀 타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신 거기도 예. 하죠, 그죠? 예. 이 면세점 예. 쪽이라는 건 사실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관광객들 그 중에서도 중국 쪽에서 예. 매출이 많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로 본다면 저는 이제 이쪽이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탈출하기 위한 그 정도의 거래는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목표 가격을 이제 보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를 너무 길게 끌고 가면 또 올라가다가 계속 눌리다가 올라가고 이러면 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투자 기간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정리를 대략 5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수익이 예.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 종목을 너무 되게 이제 위에서 샀는데 지금 아직도 5만 원이 와서 나는 이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 5만 원에 팔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죠. 투자된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예. 이번에 좀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한번 예.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다시 공략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호텔신라는 5만 원에 한번 정리를 저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제닉스 만 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만 원에 20%요? 네. 자 이거 언제쯤 사셨을까요? 이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때 공시가 아마 이제 현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때 뭐 이렇게 관세 발표하기 전에 네, 조금 좋은 공시가 하나 떴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주는 잘 안 살려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자동 물류 쪽으로 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접근을 하긴 했었는데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을 했었는데 또 며칠 전에 공시했던 거는 이제 그 지분 투자하셨던 그 업체가 빠져나가면서 뭐 블록들인가 뭔가 하면서 네.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블록들 이슈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볼 그래서 때는 아마 작년에 네. 엔비디아 뉴스가 좀 있었죠. 네네네. 네, 그게 지금 이제 그 전에 뉴스가 좋은 뉴스가 있었다는 게 아마 엔비디아 뉴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HBM 반도체가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 뭐 이 뉴스가 있었던 거죠. 그거보다 그 현대 그 정의당 회장님이 트럼프 회장하고 만나면서 그때 뭐 물류 무슨 저기 그 뉴스를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네네네. 자, 일단 지금 과거에 엔비디아 뉴스도 있었고 현대 쪽의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블록디 뉴스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블록딜이 언제 나왔는지 혹시 제가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블록딜. 한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열흘 정도 됐다고요? 근데 뉴스에 지금 나오진 않는데. 그거 지금 떨어진 그 보험 보시면 그때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장외에서 그냥 확 팔아버리면서. 지금 대량 주식수 변동 이 뉴스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수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지금 이게 20%를 가지고 있었는데 AKK 로보테크 밸류업 신기술 투자 조합 이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20% 지분에서 절반이 줄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떨어졌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지금 이제 제닉스라는 회사가 AI 물류와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자동화 설비죠.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쪽에서 2차 전지 쪽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여러모로 이제 엮여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뭐 공장 자동화 설비. 최근 들어서 보면 AI 쪽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긴 해요. 국내 정책적인 재료들이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이제 하락이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딜 지분을 10%나 팔았다는 건 이미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산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물량들이 이번에 좀 오버행 이슈가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 이 회사를 보통 신규 투자를 말씀하셨지만 보통 잘 안 하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뉴스가 좀 좋아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들도 정말 좋은 뉴스들은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이 회사의 좋은 뉴스들이 나올 만한 시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닉스라는 회사도 여기에서는 오래 끌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나마 얼마 전에 6,000원 위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10,000원 정도의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가격이라 10,000원 정도 진입하면 저는 정리하고 그냥 탈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길게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등 시의 정리 의견이고요. 만일에 하나 이 회사가요 다시 한번 7,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지난번에 오버행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다가 잡힌 자리가 7,000원이거든요. 여기를 또 다시 낀다면 이거는 지금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7,000원 자리는 순저가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반등 시에 저는 매수가에서는 좀 잘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다음부터도 마찬가지. 원래 안 하잖아요. 안 하던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닉스는 잘 빠져나오세요. 저도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이미 하락은 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등 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명멘토입니다. 자, 예. 어떤 종목인가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요. 이 종목을 사셨다고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이거 8,010원에 10%예요. 8,010원이요. 예. 혹시 떨어지기 전에 사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손절을 못했어요. 지금 이제 폐섬유종 신약 임상 시험에서 이상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예, 예. 임상 실패 소식은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이 악재 중에서도 굉장히 큰 악재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주가 올라갈 때는 이제 기대감은 올라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관리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뉴스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지금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비용 이제 손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 이전하지 못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장담이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만약 관리 종목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이제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이거? 예, 예. 네. 이게 3월 24일 날 나온 뉴스인데 지금 보면 3월 24일 날이면 이거 언제 사셨어요? 매달 4월에 사신 거예요? 3월 올라갈 때 3월. 그럼 이거 제가 볼 때는 관리 종목일 때 사신 거죠? 그거를 못 봤어요, 제가. 그 뉴스를 못 보고. 이거는 너무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관리 종목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거 해소를 못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이 중요했던 건데 임상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뭔가를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이 관리 종목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 해소가 안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래가 정지가 돼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매도조차도 못 하죠. 지금은 혹시 금액이 크세요? 10% 비중이 들어가셨는데 금액이 좀 크십니까? 조금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오려고. 네.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좀 더 사서 빠져나올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이거 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추가 매수하고 거래 정지돼서 상장폐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주식을 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예.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몇 년 안 됐어요. 한 2년. 2년 되셨으면은 관리 정보 이런 거 확인하셨어야죠. 딱 봐도 지금 그 차트에 보면 관리라고 뜨잖아요. 예, 예. 그죠? 이거는 알고 사신 거예요. 관리 종목에 사면 어떡해요. 관리 그러면 종목이라는 거 자체가. 그럼 이거를 그냥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이게 예전에 젠백스라는 회사가요. 젠백스라는 회사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젠백스라는 회사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임상 시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트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지금 조만한 가 맞은 거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예전에 예. 이렇게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종목하고는 달라요. 그나마 덜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한가가 지금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정리해서 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추가 매수를 살 수도 없어요.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그거예요. 이미 지금 물량들이 싹 다 빠졌거든요.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워 보이고 차라리 지금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이거라도 정리를 해서 저는 그 돈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안 샀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종목 왜 사요? 이거는 이게 위험한 걸 그냥 목표가도 하시는 없이 거예요. 그냥 손절해야 된다고요? 목표가라는 거 만약에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려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짧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는 1,500원이에요. 1,500원 만약에 위로 반등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맞는데 반등이 안 나와도 이 종목은 정리해야 돼요.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예. 그래서 예, 잘 절대로 관리 종목이나 위험한 종목 사지 마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을 살 때는 주식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사는 거지만 반대로 손해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주식으로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연구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피롭틱스요. 피롭틱스.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은요? 15%고요. 네. 33,500원이요. 33,500원에 15%요. 네네.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이 종목은? 네, 이거 해고 먹고 지금 기다렸다가 네, 거기 먹었어요? 먹었어요? 32,000. 네, 먹고 나왔는데 수익을 유지하는 것 챙기고. 같아서 챙기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근데 왜 또 들어가신 거예요? 수익을 냈어서? 그냥 이게 아직 비전은 있다고 하길래 삼성 유리기판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리기판 쪽으로 사셔가지고 수익을 냈던 건 지난 2월 정도 그때 주가 네네. 올라갔을 때죠. 그리고 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많이 떨어지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있어요. 피롭틱스도 있고 SKC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죠? 네네. 사실 어찌보면 SKC가 유리기판 쪽의 대장주격이 돼요. 왜냐하면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근데 SKC도 지금 주가가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피롭틱스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어요. 이 SKC보다는 그죠. 덜 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런 건가요? 자. 아니 이제 그때서 조금 지지하고 그래갖고 자. 구선에서 해고 한번 반등할까 했더니 반등을 못 해줬네. 그리고 떨어졌네. 오늘 확 떨어졌어요. 이 유리기판 이 사업은 앞으로 전망은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네.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그죠? 네. 상용화가 실제로 돼서 그리고 뭔가 큰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상용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미 한 차례 한번 올라갔었던 적은 이제 있었어요. 그 당시가 1월이었어요. 1월 달에 네. 유리기판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죠. 왜?
CES 때문에 그죠? 네, 국제가전박람회에서 뭐 최태원 SK 회장이 유리개판 방금 전에 유리개판 팔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이제 산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은 잠깐 또 관심이 또 멀어져 있어요. 그죠? 예, 맞아요. 이건 테마라는 이게 바로 테마라는 거거든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피놉틱스도 네. 마찬가지죠. 유리기판 관련주 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여기에서 바닥이 잡혔다?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심이 들어와서 올라가기 전에 주가는 15,000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관심이 들어왔다가 지금 빠지는 자리니까 다시 또 2만 원 정도 또는 1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만약에 테마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피놉틱스는 아직까지 하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점점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줬는데 또 밀리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락 추세라고 하죠. 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혹시나 만약에 반등을 주면 매수가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네. 그죠? 매수가 오면 탈출하시고요. 나중에 네. 제가 볼 때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싼 가격에 사보세요. 저는 25,000원 아래쪽으로 오면은 차라리 그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추가 매수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겠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여기서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해야죠. 네. 만약에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꼭 이거 탈출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정멘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I 28만 원, 28만 원. 38만 원, 25%. 38만 원에 25%요. 네, 이거 정말 오래된 종목 같은데요? 너무 오래 지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네. 사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 초에. 작년 초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죠? 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도 예상을 충분히 했었어요. 그리고 안 좋았고. 지금 25% 비중이신데 추가 매수도 안 하셨던 거죠. 그죠? 처음 그냥 한 번에 샀을 때가 25%였고. 맞나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단기에 뭔가 이제 그 매수 가격까지 혹시나 그 시간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고요. 네. 어떤 거요? 손절하고 더 빠질 가능성도 이런 생각하시죠? 있, 더 빠질 있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더 빠지면 예. 그때 사겠다. 그럼 진작에 아마 그렇게 손해 나면 손해 나고. 진작에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진작에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죠. 지금 여기서 지금 늦었죠. 그렇죠. 지금 거의 40만 원 갖고 거의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실적도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주가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정리한다는 건 정리하고 얼마 있으면 또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정리한 가격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난 못 사요. 그죠? 머리 잡으면서 막 진짜 괴로워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그리고 예. 또 유상증자도 지금 네. 한 25주 받을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이 종목은요. 유상증자 받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상증자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14만 6천 원인가? 14만 6천 원. 그러면 예, 유상증자는 용지 나왔어요. 유상증자는 받아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실적도 이미 최악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만 여유가 시간도 있다면 많은데 그러면 돼요. 더 살까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급해요? 지금 또 갑자기 이거 팔고 밑에 살까? 이런 또 고민에다가 또 지금 더 살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미 이제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서 바닥이 잡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둘러서 뭔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유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올해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25% 비중이잖아요. 차라리 이 네. 종목은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하고 나서 사야 돼요. 오히려. 나중에 25만 원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기다리시고요. 25만 원 오면 좀 여유를 두세요. 어차피 이거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유 두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25만 원 오면 한번 점검 받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럼 추가 매수 좀 더 해볼까요? 라고 제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틀 동안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 장소하고 지금 시간대가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5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익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보시면 KTX 익산역이에요. 2층 개나리실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역시 강연회가 잡혀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일요일 날 강연회를 또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고요. 장소는 축구센터예요. 천안 쪽에서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잡혀 있습니다. 자, 날짜 확인하시고 시간대 확인하셔서요.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익산에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그리고 천안 축구센터에서 강연회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 정말 중요한 이 전략들을 제가 또 세워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 강연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회 일정들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네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 72,200원이고 비중이 15%. 자,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보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공매도 쪽에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수한 가격이 72,2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또 오랜 기간 갖고 계신 종목이고 그 다음에 낙폭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만약 전화를 주셨다면 이거 추가 매수 의향도 있으십니까? 뭔가 물어보고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돼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만약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아래에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위로 올라오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54,000원을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요. 추가 매수한다면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뭐 무조건 3만큼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54,000원까지 회복되는 거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나온다. 물론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 이후에 공매도한 주식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싼 가격에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매수가 붙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가가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지금은 매도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셔도 사실 무관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54,000원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도 청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해서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가 거기까지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 제가 오늘 하나오션을 네. 전부 매수를 했는데 거의 오늘 90%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KRX 시간에는 600원인가 빠졌는데 네. NXT 시간에는 6,000원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게 빠진 것 같은데 네. 너무 걱정돼서 지금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솔직히 제가 오늘 이제 또 방송을 하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뉴스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조선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 미국하고의 그 협력 시너지잖아요. 협력 기대가. 예. 근데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산다는 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뉴스들이 다 나올 만큼 싹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늘 올라가니까 95,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은행에서 하나오션에 뭘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시간에서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거예요. 예. 왜 매각을 왜 팔까요? 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주가가 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안 팔겠죠. 근데 이미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았겠죠. 그렇죠. 네. 이거 오늘 사실 때 생각은 아마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매수를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고점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 산업은행에서의 이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6%가 넘게 좀 빠지고 있죠. 그죠? 네. 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만약에 이제 장중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시간 이제 그 애프터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게 재료가 만약에 더 강하다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재료가 더 강하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이요? 내일 당장은 아닐 수도 있죠. 내일은 빠졌다가 뭐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가격은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사셨다는 건 이거는 참 저도 진짜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오늘 샀다는 건. 이 종목은 일단 8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로 잡아두시고요. 8만 원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부터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 손절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8만 원 손절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반등 나오면 9만 원 2천 600원인데 저는 9만 원 위로 반등 줬을 때 매수가까지 안 와도 정리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저는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 종목을 살 때요. 잘 보셔야 돼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근데 네. 손가락이 먼저 간 거죠. 눌러버린 거죠.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 몸이 같아요.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오션은 일단 내일장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8만 원하고 이거 손절가고 잘 보신 다음에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러네. 시간 내에서 지금 빠지는 거 보면 어쨌든 8만 원을 손절가로 잡자. 그리고 반등 시에는 9만 원. 위쪽으로 반등 나왔을 땐 빠르게 빠져나오세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 알아봤고요. 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원 시스템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820원에 15%. 3,820원에 15%요. 네. 자, 그러면 처음에 4,200원부터 시작하다가 네. 조금씩 사가지고 15%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위에서 사셨네요. 그러면 지금 계속 또 떨어지면서 사신 거고. 근데 이 종목을 다른 종목은 아니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네. 부품 회사들이. 근데 이 종목을 사시는 네. 거 있나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 있어서 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4,7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안 팔았어요. 수익이 났었어요? 네, 4,700원까지. 네. 그러다가 안 팔고 있다가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나 비중이 15%가 됐어요. 처음에는 한 7, 8%로 시작했다가. 근데 이거 많이 떨어졌다는 건 그러니까 유독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기 전에 그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다른 종목들보다 경력이- 유독 많이 떨어졌다는 건 다른 종목들보다 이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거고, 혹시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이 회사? 제가 이거 시작한 지 한 경험이 1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아니, 1년이면 실적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럼 뭘 봤어요? 이 주식 1년이라도 했는데. 맨날 이게 뭐 TV에서 보고 많이 공부를 한다 해도요. 말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요. 공부를 할 때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해야죠. 그냥 TV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알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건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지금 한원 시스템은 지금 2024년도만 해도 적자가 3천억이 넘어요. 네. 이게 이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제 순이익이 500억을 냈던 회사예요. 거의 600억 가까이를. 근데 1년 만에 3,500억을 적자를 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그러면 좋아지느냐? 그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랐을 때는 정말 운이 좋게 타이밍 맞춰서 딱 빠져나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면 안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어쨌든 단가가 어떻게든 낮아지긴 했지만 이번에 잘 빠져나와야 돼요. 여전히 매수가 회복은 가능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3,900원 정도에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맞아요. 매수가 근처에서 욕심이라는 것도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욕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은 클리오고요. 네. 46%에 19,070원. 19,070원에 46%. 예. 얼마 전에 샀나 봐요? 이거 지금 한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2만 원대에서 이렇게 사면서 이거를 추가 떨어지길래. 매수를 해서 그래요? 예. 수익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죠.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원래 지금 이 회사가 그동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제 많이 좋아졌었고, 그다음에 기대감이 높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도 예전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예, 회사가 그 한알령 때문에 그죠. 예. 특히나 이제 이 회사의 그 강점은 색조 화장품 쪽이에요. 그 저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 그래서 예.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 흔들려도 가지고 가야죠.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다만, 갖고 예. 갖고 간다. 끝까지 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 끝까지 갖고 가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자꾸 이 밑에 저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갖고. 이 다른 화장품주하고 약간 좀 비교되지 않나요? 아, 제가 원래 실리콘 2를 저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 2는 지금 그 상당히 지금 치고 그죠? 올라가는데. 원래 이게 비교가 돼요. 근데 클리오를 선택한 이유는 옛날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한때 올라갈 때 정말 잘 그거보다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 그래서 예, 이 종목도 그거- 선택한 건데. 예, 그거하고도 또 가격대가 그죠?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예전 가격하고 그래갖고. 비교했을 때. 다 이유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클리오가 지금은 주가가 좀 떨어져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 주가라는 건 상대성이에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가고 지금은 걔가 그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되면 또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리오가 조금 예.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애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손해보고 나올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만 46% 많아요.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그냥 2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한 20% 정도만 가지고 그냥 조금 더 가보시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목표 가격은 일단 2만 원에서 비중은 한 20%만 남겨놓고 줄이시고요. 예. 뭐 나중에 22,000원 왔을 때 파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자. 흔들려도 조금 기다리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다음 상담 유튜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은요.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은 지금 2,17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그 비중이 10%. 자, 최근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돼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또 급등에다 급락까지.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정치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대선이요. 굉장히 짧아요, 기간이.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기간 안에서 뭔가 올라갔다 빠지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손절가 무조건 잡고 가야 되겠죠. 아래쪽 보시면 1,300원 손절가 잡아두고요. 위쪽으로 반등 시에는 1,700원 정도의 정리를 저는 하고 빠져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형 포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 챔피언쇼 이 방송은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